자, 오늘 6월 26일. 자, 파나마에서는 파나마 운하가 개통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규모의 경제를 세우는 데는 좋았습니다만 우리나라처럼 어려움에 빠진 해운사를 중심으로는 좀 눈물의 운하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개발의 역설일까요? 효율의 역설일까요?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구장욱 차장, 네.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저 장면부터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 파나마 정부가 어제죠. 네. 칠레와 대만 등 이 8개국 정상을 비롯한 70개국 정부 대표를 초청을 해서 이 새로운 운하를 지금 확장해서 개통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 새 운하를 개통해서 가장 먼저 지나간 배가요. 네. 이 중국계의 코스코 쇼핑 파나마호라고 하는데요. 네. 이 적재 규모가 컨테이너 9,40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 자, 배는 우리나라가 중국 배가 저 파나마, 확대된 파나마 운하를 지난다는 것도 굉장히 상징적이네요. 네. 그러나 그 배를 만든 게 우리나라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상업운행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이 첫 주인공은 또 일본 NYK 해운의 이 액화 석유가스 운반 선박인 린덴 프라이드호가 이렇게 지나왔다고 합니다. 자, 미국과 멕시코 밑에 파나마, 이런 가느다란 것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자면 가느다랗게 땅이 갈라져서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는 거죠. 계속 좀 보여주세요. 예, 보자면은 이렇게 운하가 두 개가 있는데 커졌군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 운하는 그 4,500 TEU급이 지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TEU는 이제 20foot equivalent unit이라고 해서 네. 20피트 정도 거리가 네. 되는 이제 컨테이너선을 실을 수 있는 이 단위인데 컨테이너 4,500개를 동시에 싣는 배가 지나가던 것이 옛날 운하라면.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새로 만들어진 신운하는 이 14,000개의 이 컨테이너선을 실을 수 있으니까 이 네. 3배 정도로 이렇게 규모가 커진 겁니다. 자, 저런 거잖아요. 저 배 지금 제가 개수를 직접 셀 수는 없습니다만 컨테이너 하나 해서 저거는 정말 한 10,000개쯤 돼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만약에 4,500개라면 네. 저 배보다 3배 큰 배가 네. 신운하를 이렇게 관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땅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제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런데 이것이요, 가는 문제. 자, 우리나라는 좀 걱정스럽다는 것이 많습니다. 자, 보면 우리나라 배가 이렇게 큰 배가 없나 보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이게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두 해운사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인데요. 네. 이 7,500에서 1만 TEU급이 25척, 현대상선이 네. 10척. 그러니까 이게 큰 규모가 그렇고요. 10,000 TEU보다 13,000 TEU급이 35척에서 21척. 이번에 파나마가 새로 뚫은 신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13,000 TEU급은 이 세계 해운업계 1위인 이 머스크는 96척을 보유했는데 네. 우리나라의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한 척도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 말이냐면 네. 새로 뚫은 파나마의 신운하를 네. 이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배가 우리나라 해운사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바꿔 말하면 이렇게 이 머스크라는 세계 1회, 이게 덴마크 회사인가 그렇죠. 이 96척이나 갖고 있던 이 머스크란 데는 삥 돌아갔어야 하지만 이번 파나마 개통으로 가로질러 갔으니 이런 나라 경쟁력이 훨씬 더 높아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운하의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곳은 13,000 TEU급 이상의 이 선박을 보유한 해운사는 큰 득을 보겠지만 그거보다 작은 규모의 이 배를 가지고 이 해운업을 했던 우리나라 이 두 해운사는 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가뜩이나 우리 해운사 구조조정이 안 돼서 어려운데, 양재열 변호사님.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뉴욕 항구에 미국 동부 시장을 겨냥해서 수출하려면 이렇게 중국에 있는 선적을 통해서 우리 배를 삥 운항을 시켰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네. NYX 항로라는 게 또 신규 개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칭따오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이 있는데 청도라고 하는데 칭따오를 출발을 해서 미주 쪽으로 하는 항로가 더 새롭게 개설이 됐는데 네. 기본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도 배 규모 자체는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주 동안에 1만 TEU급 선적 컨테이너선 5척가량을 현대상선 같은 경우가 투입을 하고요. 네. 기존에 조그만 배들 같은 경우는 다 네. 교체를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게 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고속도로가 새로 뚫렸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길이 크게 넓히다 보니까 우리도 큰 차량들을, 화물선들을 대량으로 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는데 네. 대신에 아까 왜 그럼 다른 데 같은 경우 왜 위기를 맞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미 가지고 있는 차들이 더 많다 보니까 네. 이게 과연 우리한테 득이 될지 아니면 우리 이 정도만으로는 경쟁력이 더 낮아질지를 좀 한국 해운사들이 좀 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가지 조금 그나마 상황이 나은 거는 미주 동안 같은 경우에는 네. 또 반면에
너무 큰 배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좀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항구가 작나요? 항구가 작아서 또 네. 이것만으로 아주 큰 배들이 다니는 걸 전적으로 우리가 다 빼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또 그런 기대 생각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미국 동부 해안의 해안이 생각보다 바다가 수심이 깊지 않아서 이렇게 큰 배를 이제 일단 파나마 운하로 돌렸지만 뭐 유럽 시장을 가기에 좀 낫겠습니다만 미국 동부는 생각보다 항구가 작다. 예, 몇 군데들 빼놓고는 또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네. 자, 뭐, 그런 걸로 따지자면 이제 불행 중 다행이랄까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해운업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물류에 대한 관심, 물류에서 이기지 못해서는 도저히 국제경제에서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 항구와 해운, 파나마 운하도 그렇지만 우리가 최근에 생각했던 신공항 문제도 다 마찬가지 같습니다. 국가의 경쟁력, 도시의 경쟁을 위해서인데 자, 아직 이제 마무리가 이제 차츰 되어 가고 있는데 부산권 그리고 영남권에 계신 분들은 대통령의 결정, 김해공항을 넓혀서 잘 쓴다는 것 그동안 순복을 잘 안 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병수 부산시장이 밝혔습니다. 듣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저의 시장직을 걸겠습니다. 시장직 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져야 된다고. 또 변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서 안 되죠. 바로 잡아야죠. 반드시. 앞으로 빠른 시일 내 우리 시의 독자적 대응 방안과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지만 정부가 결정한 김해 신공항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김해 신공항이 공동번영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자, 서병수 시장 이제 지난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내놨습니다. 미묘하게 바뀌다가 결국 오늘 마지막 종착점에 내려왔습니다. 구자영 차장, 네. 평가를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부산시장직에서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저렇게 한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이 가덕도 신공항을 유치하지 못하면 시장직을 걸겠다라고 했는데 네. 가덕도는 결국 실패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저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가덕도 유치를 실패했기 때문에 내 말에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데 이 김해공항 신공항 김해공항 확장하는 것을 신공항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이 TK 지역에서 밀었던 밀양 신공항을 막고 네. 가덕도로 유치하는 것은 실패했지만 김해공항 신공항으로 이 중재가 됐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뭐 선방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병수 시장 측에서는 네. 소명을 하길 가덕도가 안 되면이 아니고 밀양이 되면 사퇴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약속 위반은 아니라는 그런 논리를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네. 굉장히 궁색해 보이기도 하는데 네. 여권, 특히 친박계 쪽에서는 이번 서병수 시장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공항 관련해서 하는 어떤 일련의 행보를 보면서 네. 실망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 살려고 사실은 굉장히 친박 핵심이자 실세였거든요. 서병수 시장이 그렇죠. 시장으로 가기 전에는 자기 살려고 사실은 굉장히 로얄티가 높았던 친박 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내지는 시장직을 걸겠다. 이러면서까지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한테 화살을 돌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네. 여권에서조차 이 굉장히 냉랭한 반응이 나온다고 지금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구체적으로 했습니까? 가덕도 신공항 유치에 실패하면 시장직을 걸겠습니다 했던 건 기억이 나는데 밀양으로 가면 난 사퇴하겠습니다. 그 말 한 건 맞나요? 일단 사실관계도 전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그러니까 측근의 설명이 그렇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명시적으로 밀양으로 가면 뭐 네. 사퇴하겠다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네. 가덕도 유치에 실패하면 그러니까 가덕도가 아니면 밀양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해도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걸 유추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또 서병시장이 부산시장직을 건 시점을 보면은요. 네. 그 4월 총선에서 더민주 후보가 5석을 얻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위기의식이 커진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총선 전에 문재인 전 대표가 공약을 하기를 5석을 밀어주시면 가덕도 신공항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친박 그 시장이긴 했지만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껴서 직을 걸겠다라고 이제 강하게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밀양이라는 걸 언급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가덕도의 그 신공항 유치에 실패하면이라는 전제가 중요하고 네. 그렇다면 사실 약속 못 지키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논리적으로 보면 사퇴해야 마땅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사퇴직을 걸었다는 자체를 지금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역 이미 5개 광역단체장이 엄밀한 검증을 거쳐서 전문기관의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네. 이것을 깨고 일방적으로 자기 지역주의의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낮은 수를 노렸던 자신에 대해서 네. 국민 앞에 부끄럽게 특히나 여당의 중진 의원 출신으로서 사과를 하고 네. 지금은 사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왜 부산 김해공항으로 갔는가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납득을 한다면 네. 부산 시민들에게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구 시민들에게도 또 밀양 전체 영남권 전체 국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 납득을 한다. 근데 이 부분이 어떤 다른 두 지역으로 갔을 때보다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가 그야말로 정치적 생명을 걸고 이제 다시 한번 거기에 정말 사퇴를 내가 시장직을 걸겠다라고 이제는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완전한 효율적인 공항을 건설하는데 스스로가 반성하면서 그 책임을 다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오늘 저희가 회견 일부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정부의 신공항, 김해 신공항을 전향적으로 우리가 수용하겠다. 갈등을 내지 않겠다. 국론 통합을 하겠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밀양으로 가는 경우라면 그러니까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못하는 경우에 사퇴하겠다 했던 그 말에 대해서는 다 잊으신 것 같아요. 다 잊고 가자. 이제 뭐 다 묻고 그냥 앞으로만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치인으로서 자기가 했던 일과 관련해서 이제 뒤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시겠죠.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갑니다. 이번엔 네 번째 소식입니다.